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호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서울 여기저기를 계속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은 호재인데 이 가격 하락은 또 악재죠.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섞여 수 있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수요일마다 마련한 부동산 시청자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 정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의 첫 번째 코너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위버라인 차영석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일 여느 때와 같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3-3366-829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청자님이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신지 한번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대림동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네. 대림 3동 네. 현대 3차 아파트 10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56평형이고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혹시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있는 건가요?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영석 팀장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럼 매입을 하신 지가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거의 한 20년쯤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네네. 네. 지금 현대 3차 아파트를 보시면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56평대를 매수를 하셨다고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이 현대 3차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네네. 한 1,100세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56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가 한 9억 원에 지금 현재 형성이 네.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좀 특이한 점을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지역의 네. 아파트들이. 근데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년 새에 2억이 올랐습니다. 네네. 예, 이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제가 확인을 한 결과고요. 네. 모든 지역들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그 지역을 이끌고 가는 대장주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도림천을 기준으로 이쪽 네. 쪽은 이제 구로구, 이쪽은 네. 이제 영등포 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물레자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제일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물레역 바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물레자이도 마찬가지로 56평대가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현재 한 13억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예, 네. 이쪽에 물레 힐스테이트도 이제 물레동에 조금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 네. 또한 50평대가 한 11억 정도에 네. 현재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 물레자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 동안에 거의 한 4억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4억이 올랐고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해 동안만. 그러니까 네.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딱 보시면 실질적인 어떤 작년처럼 이렇게 뭐 1년 새에 갑자기 뭐 2억이 오르고 3억이 오르고 4억이 오르고는 이제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좀 그 호재를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제는 이런 더 이상 급등하는 어떤 가격이 없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선 제분
밀가루 공장이 있었던 이 대선 제분이 이제 충남 아산으로 옮기면서 이 지역을 네. 이제 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뭐 카페, 레스토랑 작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랑 선포식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 폐공장이었던 것들이 이제 또 새롭게 탈바꿈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네. 이쪽 지역도 이제 영등포에서 신도림을 아마 내려가시다 보면 네. 이쪽도 이제 철공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철공소가 이제 좀 제조업 경기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도 이제 폐공장이 있던 것들이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레 창작촌이라고 해서 뭐 이제 새롭게 젊은이들이 예술의 거리 그다음에 카페, 뭐 레스토랑 그래서 네. 어떤 공장을 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멋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성수동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어떤 개발 호재들이 뭐 물레자이를 급등을 시켰거나 현대 아파트가 또 급등이 시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했을 때 밑으로는 이제 신길 뉴타운이 이제 형성이 다 됐고 위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지금 또 영등포 청가물시장 그 주변으로 또 많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의도 또 재건축이 지금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영등포 지역 쪽은 이제 계속 개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뭐 서울 플랜이라고 해서 3도심 7광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등포가 포함이 됨으로써 많이들 이제 새롭게 재정비 사업이 들어갈 것이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청자님께서는 이 현대 3차 아파트를 매도 시기를 정하는데 매도 시기를 네. 어떻게 정하냐면 지금 현재 9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아마 좀 보합이 이루어지거나 아마 좀 하락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평수 때도 좀 너무 크고 그다음에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청자님이 매도 금액을 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네. 그거를 내가 한 얼마 정도면 내가 미련 없이 그냥 팔겠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하시고 영등포에 대한 개발 호재는 일단은 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0년 이상 2023년 정도에 이게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갖고 가지 마시고 한 5년 안에 내가 금액을 좀 정하셔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궁금한 점 다 해결되셨나요? 아니, 이제 그게 신도림역하고 가깝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도림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발전할 것도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문화센터로 지금 어떻게 보면 형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도림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은 구로예요. 네. 예, 구로구, 여기는 영등포구죠. 근데 네. 이제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50평대 아파트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30평대도 네네. 많고요. 근데 이제 네. 신도림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로 인해서 여기가 네. 더 상승이 될 것이다. 뭐 걸어서 도보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네. 뭐 우리 예전처럼 막 3억이 오르고 4억이 오르고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10억에 내가 팔겠다. 그러면 미련 없이 내가 10억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으시고 그때 매도 시기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고 주변 지역 다 개발되니까 좋긴 좋은데 네.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가격대를 잡고 그쯤 왔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저 네. 시흥동에 거주인데요. 금천구 시흥동이요. 네. 남서울 힐스테이트 34평 보유 중인데 여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좀 고민이었어요. 아니면 광명으로 가는 게 나은가 싶어서요. 광명이요. 지금 거주하고 네.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 중인 시흥에 있는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요. 남서울 힐스테이트 네. 여기에 그냥 계속 사는 게 34평이요. 나은지 아니면 네. 광명으로 옮겨가는 게 나은지 네. 네, 저희가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평대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34요. 아, 34평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지금 현재 여기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저도 이 아파트를 많이 가봤는데 정말로 네. 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완공된 지도 지금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신축 아파트이고, 예. 그리고 도보권으로 뭐 초중 고등학교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곳이에요. 근데 예. 아시겠지만은 금천구 시흥동 서울에서 가장 저평가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이 길 하나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서울, 이 밑으로는 안양이라고 안양. 보시면 예. 되죠. 네, 예.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이제 남서울 아파트라고 보시면 힐스테이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여기 34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에 지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이 예전에는 참 개발 호재가 말만 많았었지 이루어진 것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것이 이 위쪽에 보시면 롯데캐슬 골드파크라는 아파트가 1차, 2차, 3차가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평대가 한 8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축 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이것을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시흥동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를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이 시흥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발 호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직간접적으로 뭐 광명의 뭐 철산동의 재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쪽에 광명역에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는 받았지만 직접적인 이제 개발 호재는 이쪽 시흥 사거리에 요번에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거죠. 예, 신안산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신안산선이 이제 이 시흥 사거리를 지나서 위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됐을 시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까지는 도보 한 7분, 8분 거리에 도달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그 김현미 교통부 장관께서 가장 많이 거론했던 두 개의 전철이 신안산선과 GTX A 노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신안산선이 이제 시흥에 처음으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이 뭐냐면 전철이 뭐든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전철 주변 그 도보 내가 5분 거리, 3분 거리에 있는지 안 있는지에 따라서 집값 형성이 많이 되는데 이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이쪽 왼쪽 편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은 다 주거지죠. 그런데 여기는 이 큰 대로인 시흥대로를 끼고 있습니다. 이 시흥대로가 뭐 가보시면 뭐 12차선 대로에다가 웬만한 이제 뭐 사통팔달 어디든 안 가는 대중교통은 없잖아요. 다 버스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하게 뭐 역세권을 따지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평가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또 호재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호재가. 그래서 광명역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아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역의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다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케아도 들어와 있고 마트도 들어와 있고 이렇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이쪽 사시는 분들이 요번에 양도세 비과세를 맞으려고 피하려고 2년 거주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광명역 주변의 아파트는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네, 찾아보신다면 광명역 주변에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광명역 주변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그리고 신안산선이 2023년도에 개통을 하게 됐을 때 그때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아보시고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개통까지요? 네. 한 4년, 5년 정도는 더 갖고 계셔도 이 아파트가 지금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년 전후로 그때 매도 시기를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네, 편하게 거주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철산동은 어때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근데 시간이 좀 짧아서 예, 오늘 알겠습니다. 통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